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왜 내가 희생해야 해? 나는 싫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58세 평범한 주부 정순자입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과 무너져버린 가정. 결국 법정까지 가서 눈물을 터뜨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로 받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참 평범했어요. 남편은 트럭 운전을 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집안 경제를 조금이나마 보탰습니다. 큰아들 태연이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과 집안을 돕고 있었고 막내 지수는 대학에 다니며 하고 싶은 게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은 새벽 배송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가해자였고 경찰도 그렇게 말했지만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질질 끌고 치료비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죠. 남편은 사고로 인해 다리에 심각한 장애를 입었고 평생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저는 남편 간병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뒤 남편의 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완전히 끊겼고 집안의 경제적 부담이 태연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늘리며 동생과 집을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동생 지수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도 돈이 부족해. 등록금도 모자라고. 나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안 돼. 그런데 왜 모든 걸 아빠 치료비에 써야 해? 지수야, 지금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너도 조금만 더 참아봐. 참다. 나도 이제 한계야. 왜 나만 모든 걸 포기해야 해? 이 대화를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심 지수의 말이 이해되기도 했고 태연이 혼자 무리하는 게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갈등은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안 보험금을 일부 해약했지만 지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했어요? 내 학비에 쓸 돈이잖아요. 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데 내 아빠 상태가 너무 심각하잖니. 지금 치료를 멈추면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제 인생은요? 제 미래는요? 저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돈까지 빼앗겨야 해요? 지수의 울분이 터지자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수야, 그 돈이 내가 번 돈이야? 아빠 사고로 지금 집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 오빠야말로 왜 나한테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데? 너도 솔직히 힘들잖아? 센 척하지 말고 나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 지수와 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둘 사이의 감정은 선을 넘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거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밥을 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들어와 몇 시간 쉬지 못하고 일어나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아야 할 지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수 어디 갔어요? 또 늦잠 자는 거예요? 저는 내내 불안한 마음에 지수의 방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가지 몇 개와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엄마 미안해요. 조금 쉬고 싶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라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다리는 그대로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가 멀리 갔을까? 무슨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눈앞이 흐려졌어요. 태연이 메모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집을 나갔네요. 진짜 집을 나가버렸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천근만근의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태연아, 지수도 힘들었던 걸까? 엄마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 같아. 하지만 태연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지수 편만 들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한테만 버티라고 할 건데요? 태연아, 그게 아니야. 지수도 아직 어리고 아마 너무 힘들어서 잠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겠지. 어리긴요, 엄마! 벌써 20살 넘었어요. 나도 25인데 나도 힘들어요. 근데 왜 지수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자기 멋대로 떠나버리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태연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 저도 태연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게 아닌가 싶었지만 남편 사고 이후로는 저도 매일 버티는 것만으로 벅찼습니다. 어떻게든 두 아이를 챙기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한쪽에 무게가 쏠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맨날 지수 걱정만 하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도 없잖아요. 저는요,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도 아빠 병원비라도 벌어야 하니까 참고 있는 건데 지수는 그걸 알기나 할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겠죠. 저는 태연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태연이 정말 외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지수와의 갈등 속에서 홀로 견디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에서도 결국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태연아, 엄마도 매일매일 죽을 것 같다. 내 아빠 간병하면서, 지수 걱정하면서 우리 집 살림 어떻게든 꾸려보려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태연은 제 말을 듣고도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수한테 그렇게 관대하세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지수는 자기만 생각하고 가출까지 해버렸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저는 지수 같은 동생이 부끄럽다고요. 저는 그 순간 태연에게 솔직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야. 지수도 아마 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으면 버틸 수 있었을 거야. 아직은 어리고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걸 거야. 하지만 제 말은 태연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리다고요? 어리면 다 용서받아야 돼요? 어리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엄마는 지수 걱정만 하고 저는요? 저는 왜 아무도 걱정 안 해줘요? 저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태연의 눈이 붉게 충혈된 걸 보고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우면 우리 가족은 더 무너져 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 태연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식탁에 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가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여전히 남편의 치료비 지급을 미루며 질질 끌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변호사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차갑게 사실만을 나열하며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변호사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차갑게 사실만을 나열하며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치료비로 청구된 금액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부풀려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 측이 이미 충분히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변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 이해하지 못하겠지. 제 마음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더 답답했던 건 태연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태연은 법정 내내 손을 꽉 쥔 채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던 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과도하다고요? 우리 아빠는 이 사고로 평생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게 당신들한테는 몇 푼 돈으로 보이는 거죠?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고 판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발언은 조용히 차례를 지켜서 하십시오. 하지만 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사고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빠는 걷지도 못하시고 엄마는 간병하느라 일을 그만두셨고 저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상황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과도하다고요? 이게 사람다운 겁니까? 저는 태연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태연아, 진정하자. 여긴 그런 말을 할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눈에는 이미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늦었지만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수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태연은 달랐습니다. 지수를 보자마자 태연은 분노가 치솟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여기엔 왜 온 거야? 집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 와서 뭐 하겠다고? 오빠, 나도 미안해서 온 거야. 잘못한 건 알아.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내가 가출한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매일 일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내가 없어서 더 힘들었다고.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겁이 났어. 아빠 상태도, 엄마 얼굴도 보기 무서웠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도망치는 게 답이었어. 힘들다고 다 도망치면 돼. 나는 도망칠 수 있었어도 남아서 버텼어. 그게 가족이니까.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오빠,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오빠처럼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두 분을 감았습니다. 두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판사는 한참 동안 두 아이의 대화를 듣더니 손을 들어 조용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금전 문제를 다루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군요. 지금 이 가족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판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구보다도 힘드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남편을 간병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갈등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연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은 함께 짐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동생과 어머니에게도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수 씨, 가출이라는 선택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을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가족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붙잡아 주는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판사의 말에 태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근데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같이 노력하자. 나 혼자 못 버틸 것 같아. 지수는 태연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도 진짜 잘못했어. 이제는 나도 같이 도울게. 저는 두 아이를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얘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믿고 함께 버텨보자. 아빠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화합하는 걸 더 원하실 거야. 그날 법정에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저희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남편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저는 남편의 재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은 다시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작지만 희망찬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온 날, 저희는 모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판결은 저희에게 유리하게 끝났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판사의 조언처럼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저희 가족 사이엔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떼지 못했고, 저 또한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고만 안 당했어도 너희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이 이어지는 건 더 큰 상처를 남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태연이 고개를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처음엔 아빠 사고 때문에 다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재활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저도 힘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도 저는 제 걱정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노력할게요.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요. 지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너도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그 모습을 보며 태연도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화만 냈던 것 같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나 혼자만 힘든 척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지수는 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한테 미안해. 오빠가 그렇게 버티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앞으로는 같이 버틸게. 태연과 지수는 서로를 보며 웃음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남편의 재활 치료가 한 단계 더 진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남편이 웃으며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너희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사고와 갈등으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 가족이 조금씩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주중에는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도 기꺼이 맡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지수도 이제는 스스로를 어른이라 칭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내가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오빠처럼은 못해도 이제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지수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여전히 성실히 일을 하면서도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수와 일을 나누고 때로는 저와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짐을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태연이도 이제는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재활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족이니까 뭐든 함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태연이도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더 많이 다독이고 이해해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너무 힘들다 보니 저 스스로가 먼저 아이들에게 기대고만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건 가족이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손을 잡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확실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크고 작은 갈등을 가족과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족은 단지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붙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 저희 가족도 갈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모두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